자,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 수요일도 쉽지 않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9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300선이 무너졌죠? 네. 11시, 12시를 기점으로 조금 버티다가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이 기점이 관세 발효 시작하고 나서부터 주르르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시부터 쭉 떨어져서 2295. 쉽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2.2% 떨어져서 643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채팅창 난리 났네. 진짜 쉽지 않다요. 네. 말씀해 주셨고, 민돌아빠님께서도 방법 없을 때는 꽃 보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 눈깔님께서는 줍줍, 내일도 줍줍. LC 정님께서는 살아있나요 모두들 물으시네요. 코멘트 들어보자면 보노님부터. 네. 결국 중국이 이제 오늘 국채 보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 국채 새벽에 또 국채 입찰이 있는데 중국이 국채를 매도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이 올라가는 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어떻게든 이제 좀 같이 내려가자. 약간 이러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우리나라는 내일 옵션 만기죠. 그래서 지금 풋옵션으로 수익을 왕창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일까지는 패야 되죠. 그래서 내일이 좀 지나가면은 결과적으로 코인 수급은 좀 일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국채를 설마 다 팔겠어? 뭐 좀 규모로는 높긴 하죠. 일본 다음으로 높기는 한데 네. 그래도 갖고 있는 물량으로 뭐 완벽하게 다 진짜 있는 거 다 갖다 팔아야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 그거 아닌 이상 쉽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땐 그 다음 카드가 중국한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조만간 좀 합의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트럼프 입에서 나오기도 했고 이제 결국에는 항복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약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힘내야죠. 네, 또 이런 구간이 있으면 또 굉장히 우리가 또 행복한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주식 올라 있고 내일이 너무 기대되고 그런 주식 시장도 있으니까 네. 지금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주시는 게 맞아요. 저는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이 순간까지 왔을 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매도 버튼을 뽑는 것 뿐이에요. 개인의 가장 큰 힘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잘해야지, 다음에 복수해야지 라고 하면서 버텨야지. 뭐 지금 팔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부동산 빼고 다 떨어지잖아요. 네. 뭐 지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오늘 오다 보니까 꽃향기도 많이 나고 벚꽃도 완전 다 폈더라고요. 그래서 좀 꽃구경도 하시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다음에 머리 아프잖아요. 저희 맨날 너무 고민 아파요. 엄청 해서 너무 오거든요. 아파요. 지금 또 염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흰머리가 네. 뽑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고민은 저희가 할 테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결국 지나갑니다. 네, 좀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멘탈을 잘 잡고 견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김정일 본부장님도. 네,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액션을 빨리 취하신 분이나 늦게나마 하고 갈아타신 분은 그나마 좀 덜할 것 같은데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오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익이 어저스트 다운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저스트 다운되는 그 기간은 불가피하게 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견뎌야 되는 거니까요. 물론 파월 푸시 바로 오면은 이 어저스트 다운되기 전에 미리 반등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주질 싸움도 줄이고 또 포트도 전환하고 이런 기회가 올 텐데 그게 뭐 내일은 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얼마나 빨리 그게 올지 잘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하늘에 맡기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반등이 일어나긴 날 텐데 그게 얼마나 셀 것이냐는 것은 두 번의 경우에 3% 4% 올라가겠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3% 4% 또는 5, 6%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저는 오히려 그때 이익 어저스 다운이 그러니까 영어 쳐서 죄송한데 이익의 조정에서 다운 하향 조정이 충분히 일어나는가 보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도착하실 것이고 올라갈 때 어떤 것을 줄이면서 압축할 것인지 이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필요할. 지금 안 들어오지 당연히 이거 안 들어오는데 분명히 바닥에서 올라올 거예요. 어저스트 다운 이익에 대한 다운 오더 있기 전에 네드캣 바운스는 올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만약에 7% 올라갔을 때 그냥 포트를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뭐 압축할 것인지 이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짜 뭐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럽 재정위기 그 정도 아니면은 2200까지 가기는 아주 만만치 않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이미 전체적으로 손을 뺀다는 거는 사실은 나중에 업사이드 반등의 리스크를, 반등의 업사이드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못하죠. 2295면은 대충 0.78배 정도 됩니다. PBR 0.78배. 유럽 재정 위기 때랑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이익이 다운로드 되면은 여전히 0.8배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방전을 벌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더 떨어지면 2,000선 깨져요. 그렇죠? 10%? 10%, 12% 정도만 더. 뭐 그거는 이제 미국 기준, 미국이 한 15% 빠져야 되는 거지. 미국 15% 빠질 수 있냐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일부 나오는 것이 이제 경기 침체 그거는 거의 45%, 50% 확률로 대부분 컨셉 잡힌 거고 4,600 정도가 빠지면은 이때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 그 4,600이라는 게 4,900 얼마 7%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10% 빠지려면 미국이 한 15% 빠져야 될 거예요. 그럼 아마 4,400까지 가는 거야. 지금에서는 아마 거기까지 보시는 분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가? 어떻게 해야 돼?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범블비님께서 한미반도체 물을 타는 게 좋을까요? 새로운 종목 파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맞아요. 다 같이 좀 나락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고민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의 반등은 올 거잖아요. 그 반등 때 진짜 이 포트를 한번 재구성을 할 건지 아니면 발을 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듣고 판단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2,000을 깰까? 2,000 깰까요?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10% 이상 빠지면 2,000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15% 빠지냐는 거고 미국이 15% 빠지는 건 4,400 정도 4,400이 더 빠지는 거죠. 4,300. 그것까지 가려면은 이제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마 30-40% 이상 동의하면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짜 눈에 올 정도로 넘버가 보이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를 베팅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안 올 거다. 스태그플레이션도 몰라. 그래서 본부장님 의견은 뭐예요? 깰 것 같다? 안 깰 것 같다? 맨날 내면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 얘기는 나도 하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으면 깨지고 안 올 것 같으면 안 깨지다. 근데 모르죠. 그거를 여쭤보. 미국의 인사이트를. 없어.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이 올지 어떻게 알아. 없으면 알겠어요. 몰라요.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아요. 없어 나 그래서 모르겠어. 내가 그 아까 아침 계속 얘기한 거 계속 넘버를 보여주는 거는 네.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고 낙관까지 아니지 트럼프가 수술 뺄 거라는 생각이 그 하루 이틀 3일만 늦게 오더라도 개작살내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2200까지 딱 하면 사람들은 2300을 한번 깨고 본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2200을 깰란다고 해서 2000의 두려움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두려움과 사람 가질 것이냐?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서도 계속 뭐 협상이 안 되고 다음 주도 안 되고 이러면 진짜 그것도 올 수 있죠. 배팅에 동전 던지기. 반반까지 아니래도 그 확률 배제하지 못하죠. 하지만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얘기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셨고 어제도 내내 말했지만 이 장은 누가 단언적으로 어디까지 간다, 뭐가 남았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
관세는 진짜 두 사람만 알아요. 맞아. 시진핑이랑 트럼프. 심지어 시진핑이나 트럼프의 최측근도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3초 전에 야 잠깐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그냥 때려버려 관세. 네? 그러면은 이런 그냥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야. 응.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인사이트가 궁금한 거죠. 네. 예.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선 당황 좀 힘든 이유가 뭐냐? 자 보시면 지금 2000이 깨진다. 거기에 그렇게 의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기존에 안 팔게 했느냐? 일단 첫 번째 얘기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10% 차이 나니까 지금 팔아서 밑에서 사야 되겠네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맞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듣고 시청자분이 그거 듣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네? 오케이 그럼 나 오늘 지금 다 팔아. 만약 다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의사결정을 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천을 깬다 안 깬다 이런 질문은 사실 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질문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에선 그런 거죠. 그냥 매수 밴드로 생각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위기인 상황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 코로나19 때는 그 맨날 방송에 나와서 그러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세요 이거밖에 말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디까지 떨어질지. 제가 물어보는 그 2천에 대한 거는 매수 밴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확률로 가지고 밴드를 정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500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네. 지금 사 안 사? 안 사지. 안 사지. 근데 만약에 내가 2,300 깨는 것도 오버라고 생각하면 지금 막 사야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뭐 이거 진짜 가냐 안 가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뭐 틀릴 수도 있지. 그거에 따른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게 궁금한 거지. 그 계획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아침 있고 우리가 며칠 오후에 하잖아요. 점심에 나랑 통화하면은 제가 다 가르쳐 줄 수 있고 내 뜻대로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나하고 링크돼 있어. 브레인 링크.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난 사실 며칠 전에 같으면 이제 내 했더는 아니고 분명히 알 것 같은데 나는 내 마음속에는 팔아라는 게 맞았어. 내 마음속에.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 못해. 뭐냐면 나는 2,300, 2,200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확률이 20%, 30% 모르지만은 그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조선하고 방산을 먼저 사고 반도체를 안 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가 있는 거고 미국이 더 빠지면 이게 다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나랑 링크해서 따라온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저랑 할 정도면은 그런 얘기를 수시각각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면 얘기가 그렇게까지 전달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확률은 제가 망치면 저는 75%로 가요. 그래서 25% 틀릴 수 있으니까. 그죠? 아침, 저녁 저랑 맨날 통화하고 맨날 한다면 아마 저의 한 70% 따라올 수 있으면 아마도 이 장에서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자신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선 방산 아까 얘기할 때도 빠진 거 그거 산다. 근데 오늘 장도 제가 낚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면 조선도 이제 안 산다. 잠깐 머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이익이 어저스 다운로드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의 주가가 일본이나 다른 데 했을 때 잘 버티는 거예요. 오늘 2% 정도 빠지니까 이제 비스무리하게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하루 또는 이틀이라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 말씀도 맞는 게 이거를 진짜 팔고 받쳐서 살 수 있는 거. 만약에 2,315에 팔고 2,270 갔을 때 제가 또 신투 줘서 싸요. 그러면 그걸 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책임 못하네.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야. 그래서 2,000이 될 확률은 아까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고 네. 2,000이 되려면 한국이 7.2배 정도까지 네. 가야 됩니다. 7.2배면 뭐냐면 코로나 때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야 되고 네. 그렇게 가는 걸 지금 저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정도로 얘기하는데 누가 압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내고가 전혀 안 돼서 맞아. 전혀 안 돼서 딱 2개월만 가보세요. 네. 그러면 아마도 3분기 실적 전망은 IT는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 버티던 것들이 확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4만 5천 원 가고요. 하이닉스 15만 원 한 2천 원 가고 나서나 마무리돼요. 그때 다른 섹터가 어떻게 벌이냐에 따라서 2,200에 건질 수도 있고 2,150에 갈 수도 있고 여전히 2,280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어닝이 이 관세 때문에 관세가 2개월, 3개월 됐을 때 어닝이 얼마나 떨어지는 데 대해서 자동차만 미리 얘기해 자동차만 어렸을 때 애널리스트 반이 이제 삼성전자 자동차 어닝 다운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어저께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EPS, PER, PBR 할 때 그 넘버 자체도 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0.8인지 0.79인지 0.78인지에서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수련에서 얘기하는 0.8이라는 것도 지금 그 컨센서스 갖고 하는 건데 그 컨센서스가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 내려갈지 모르니까 정확한 넘버를 찝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기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그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네. 이게 2,220에 걸리는지 2,190에 걸리는지 2,350에서는 과하게 빠져서 무조건 사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쪽집게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거를 내 밑에 와서 저 와서 같이 계산합시다. 이렇게 네네네. 앉아서 얘기하면은 1시간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랑 액션하는 거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 네. 그리고 경험상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거의 바닥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가 지금 엄청 안 좋잖아. 지금 다 온 거야.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 안 좋잖아. 모두가 예민하고 지금 모두가 나 지금 욕하고 난리 났잖아 지금. 모두가 지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네네네. 다들 아, 각자의 미안합니다. 입장이 초반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얘기해서.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아직도 땡땡땡 하고 있으니까 5분 지났는데 아직도 땡땡땡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했는데 채팅이 딱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일단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빵민이님이 땡땡땡땡땡. 네, 전효민님께서 땡땡땡, 델포닝님께서 오늘 채팅창 분위기 안 좋다. 네. 치트키 질문이나 해라. 오늘 가짜 하락이냐. 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매버릭님 들어오셨고 땅비니님, 네. 땅비니님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것 같던데. 네. 원라이트님 네. 들어오셨고요. 김자수님도 오셨네요. 네, 그리고 아범님께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추른양님께서 진행이나 빨리 해라. 네. 그리고 메고즈님께서 낮술을 해야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그 정도로 힘드신 거죠. 예. 자, 그러면은 3시 3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박장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시황을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지수는 2300선이 깨졌습니다. 2293선까지 밀렸고요. 등락률은 마이너스 1.74% 빠졌습니다. 뭐 거래대금은 최근에 비슷하게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643포인트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마이너스 2.29% 하락했고요. 오늘 투신 보시면 전반적으로 2000 종목 넘게 또 빠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미국의 국채 파는 거, 이제 중국의 미국의 국채 파는 거 그런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약간 스탠스 자체가 좀 불안한 흐름들로 바뀌면서 미니지수도 빠지고 그다음 니케이도 좀 어느 정도 말아 올렸었는데 다시 빠지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도 1조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고 네. 있는 상황인데 선물도 5조 9천억이니까 이게 사실상 2조를 벗어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2조 단으로 오더라도 대부분 3조로 넘어가지 않고 열에 한 8 정도는 확률로 보면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는 거의 말아 올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빼는 거 보면 저번에 한번 2200대 찍을 때가 요 누적 선물이 마이너스 5조 6천억인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물량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이 옵션 만기니까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풋이 수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거래를 혹시나 이제 또 수급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 묶인 실타래가 좀 풀리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은 오늘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물을 보통 이렇게 매도하면 기관에서 특히나 금투가 많이 던지는데 금투도 별로 안 던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면은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아직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은 579억 원 사줬고요. 보통 이러면은 많이 사다가 지금 좀 줄이고 있는 거 보니까 연기금도 지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수급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거의 한 7, 8거래에서 한 10조 정도 판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단은 이 불확실성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물음표.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483원 이제 1%만 더 올라가면 이제 1,500원 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확실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막 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실버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산업재 쪽에 쓰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 확실히 좀 복잡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채권 쪽은 수익률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거의 3.8까지 빠졌던 국채가 4.4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초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국채를 누군가 엄청나게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내던지고 있다. 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불안하니까 분명 사람들이
패닉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채권 시장이 흔들어버리면 주식시장 당연히 영향이 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미국 시장 자체를 더 뒤흔들게. 그러니까 우리만 힘들 수 없지 너네도 힘들어봐. 죽어보자. 약간 같이 이런 죽자. 느낌이라서 그런 거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씨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일단 금일까지 공개되어 있는 한국거래소 통계 사이트에서 보시면 아직도 신용이 안 털렸어요. 17조 초반입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이전에 떨어질 때가 15조 초반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신용은 아직 안 터졌고 분명 지금 간당간당 할 거거든요. 네, 간당간당 분명 할 건데 지금 개인이 아직도 돈이 엄청 많아요. 9,400억 오늘도 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돈이 이 정도면 저는 거의 이제 많이 안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신용이 한번 터지면 그때가 그래서 이제 좀 저점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일까지가 되게 중요한 게 내일 옵션 만기에다가 CPI 나오니까 네. 그것들이 다 반영되는 금요일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이게 그때쯤 되면 아마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방이 더 커질지 안 커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거 지적하셨는데 아까 네. 계속 이제 국채 얘기하는데 국채 수익률이 오늘도 만약에 급등을 하면은 네. CPI 보기 전에 내일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바보들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뭐 2,300 갔을 때도 그렇고 저점 매수를 막 공격적으로 하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런 게 아까 남아있는 것도 있고 나 퍼더 나오면 목요일 금액이 그냥 연달아 나오면 아주 정신없게 빠질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오늘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국채 올라가는 게 이상하게 한번 중국이 실제 그 정도 얼마나 팔았는지 데이터는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런 시나리오가 그럴싸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오늘 아침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큰 종목 대형주? 손 빼기 좋은 종목들이 내일 모레 확 나올 수도 있어요. 작은 종목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장이 한 낯이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협상의 네고시에이션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그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더라도 더 부정적이지 않아 가지고 점점 미국의 미국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조금 덜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좀 한 1% 이내로 좀 눈치 작전하는 걸로 봐줘야지 우리는 내일 무난하게 아니고 오늘 내일은 좀 넘어가고 CPI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걱정거리가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게 실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삼성전자 실적 얼마 분석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다크에어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채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주신다면 뭐 안 보시는 분들은 네. 또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 3.7인가 8까지 훅 내려갔죠. 네네. 이거는 그렇죠. 그 내려가다가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2, 3일 동안 뭐 하루에 3%, 4% 이렇게 연속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뭐야? 누가 파는 거다. 오늘도 미국채가 맞아요. 3.9%.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럼 뭐 누가 이슈 되는 거야? 그럼 뭐 일본이 팔지는 않을 테니까 중국이 파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는 확인되는 건 나중에 나오거든요.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상태에서 국채 수익을 보면서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걱정을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 끝자락에 지금 이르고 끝자락이 아니고 협상의 시작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와, 아주 그냥 극단적인 어떤 그 스페큘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걱정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편하게 하기가 어렵다고. 자기가 세운 거 대비했어도. 그게 약간 보수적으로 가는 거지. 알아들었어요? 네, 알았어요. 트럼프 일기 때도 미중 무역 전쟁이 오래 갔잖아요. 네네. 그거랑은 이제는 좀 다른 국면인가요?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나요? 범위가 넓으니까 전 세계를 다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중국하고만 했는데 전 세계 다 아는 거니까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라. 차원이 다르다. 일기 때는 그렇게 관세 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치, 그렇게 관세 세지도 세게 않았고. 하지도 않았고 그때 한 6에서 7% 정도 물론 이제 그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YTD 자체가 크게 안 떨어졌을 뿐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주긴 했는데 이 정도로 장을 박살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정도로 물론 뭐 열심히 힘겨루기를 했지만 뭐 거의 이거는 일기 때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좀 깡패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확실히 트럼프가 뭐 이전에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온화하게 한 느낌이 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번에 해서 뭐 지금 3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상 좀 가능성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이다 보니까 더 해보고 싶은 만큼 약간 해보려는 그런 스탠스도 강하게, 있는 것 독하게.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그랬대요. TSMC한테 미국의 공장 혹시 안 지으면 말이야. 너 관세 100% 매길 거야. 라고 아까
오전에 그런 뉴스 나왔어. 그러니까 이판 사판 개판 아사리판 나오고 그 저기 제약바이오도 지금 관세 내린다고 그것도 오전에 우리 끝날 때 나왔거든요. 뭐 난리지. 동유럽에서 그 군대 뺀다고 10,000명 정도. 그것도 오전에 나왔고. 그러니까 이래저는 분위기가 싹 극단적으로 물론 이것은 항상 그러듯이 협상의 시작 직전에 지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걸 견뎌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스 타이밍을 잡지가 쉽지 근데 않아요. 제가 오늘 경제방송을 보는데 어떤 전문가님이 네. 관세가 지렛대가 아니라 관세가 목표다 그 라는 얘기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목표다? 관세를 통해서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세가 목표면 이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관세가 목표라는 게 무슨 관세를 때려서 돈이 구하는 결국에는 자국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다 오게 해서 그렇죠. 그게 목표다. 그렇죠. 그게 맞죠. 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알고 있지만서도 관세를 어느 정도 이걸 협상의 카드로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때려가면서 진짜다 목표다 국민들의 세금을 안 내고 요걸로 충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트럼프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관세, 목표라면 그래서 소득세랑 법인세를 없애겠다. 관세로 그걸 충당할 수 있다. 그게 1800년대인가? 에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 위쪽으로 네. 다 그 LNG랑 가스랑 뭐 이런 거 먹겠다. 거기다가 어떤 땅 달라, 뭐 달라. 그거 얘기하는 게 옛날에 몇백 년 전에 그 공화당의 그 무슨 주의라고 있어요. 그걸 까먹었네. 어쨌든 그 주의를 트럼프가 그대로 실현해서 따라가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주의가 망했잖아. 실패했잖아. 어떤 게? 예전에? 그 예전에 그 정책이 실패했잖아요. 결국엔. 실패를 하지 한 게 않았나요? 아니라 경제 체제 자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국이 중동을 지켜주면서 오일을 얻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것처럼 무언가 이런 여러 가지 지렛대랑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뉴노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세를 일단은 협상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안 해주는 게 목표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은 걸 퍼주겠다 그랬어.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람을 패러 온 거야. 뭔가 패서 뭘 얻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일단 난 널 패러 왔어. 근데 뭘 주면 안 팰게. 덜 팰게. 이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는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나와서 언제 트럼프 풋 가능 그렇게 제목했을 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결국 파월 풋 나오는 것밖에 기대할 게 없어. 트럼프 풋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잘 안 나오는 거죠. 스탠스,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거, 이 수단이건 이런 거 복잡성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웬만해서 양보라든지 너그럽게 봐주는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이잖아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는 조금 다르더라도 근데 중국이 백오프하거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백오프 안 해주면은 근본적으로 뭐 관세가 다른 나라 좀 줄인다 해서 근본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트럼프 푸시 잘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무너질 것 같은 자각을 한 패드가 움직이거나 내부적으로 그거를 확 뒤집는 게 나오려면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개판되거나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로 전이되는 게 보이거나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기 전이면은 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아이디어 아까 지금 얘기한 그 전문가의 아이디어.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 관세 자체가 목적이고 패권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거대 패권이 뒤바뀔 때 일본은 조용했어. 그러면서 밑에서 별짓을 다 해. 근데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 협상이 제일 가깝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일본은 뭐든지 다 퍼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의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이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은 뭐냐? 일본은 미국한테 그렇게 협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나은 상황이 되면 주변 나라들을 공격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손해본 거를 딴 데서 메꿔야 되거든. 그렇지. 그거를 할 대한민국한테 수 있지. 메꿀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은 또 그게 아이디어라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쉽지는 너무 않습니다. 복잡해. 예. 복잡하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신용으로 화폐가 생기면 네. 항상 이자라는 개념 때문에 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폐기물이 생기는데 그 폐기물은 누군가 폭탄처럼 갖고 죽어야 없어져요. 아 그게 역사예요. 맞아요. 역사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부채도 너무 많고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 미국이 쌓아놨었던 그 화폐 가치를 떨어놨던 그 덩어리를 다른 나라한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니네가 들고 가 이제 때가 됐다.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저는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대신에 몸에 있는 절반은 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뜯어가면서 마치 선심을 쓰듯이 나는 약간 그 우리 영화 300 보면 나는 관대하다 하는 애처럼 물과 공기인가 뭐 땅인가 모래랑 물 달라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사실 다 달라는 착한 얘기거든요. 관세라고 하잖아요. 착한 관세. 그거 다 달라는 거지. 다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것만 주면 우린 너네 포용할 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파르타가 싸우잖아요. 그 영화 3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뭔가 해야 이제 관세를 좀 떨어뜨려 주고 그런 방향으로 되는 거. 그래서 지금 TSMC 사실 TSMC를 안 통하면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말도 안 그런데도 되지. 불구하고 100% 때린다는 거는 너 안 들어오면 죽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죽자가 아니라 다 같이 죽어보자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협상을 최대한 많이 뜯어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소프트 데이터가 이미 무너진 건 맞고 그건 저도 많이 확인한 상황이고 하드 데이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가 매우 지금 확률이 높아진 상황인데 그까지 무너지기 전에 만약에 트럼프가 얻을 걸 얻고 약간만 좀 숨통을 틔워준다면 그 사람은 되게 미국한테는 위대한 미국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자체는 안 부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협상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폐기만 하고 관세에 대한 협상을 안 할 거면 장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단기로 끝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장기로 가야 되고, 그러면 사실 지금도 안 사야 될 수 있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 끝까지 보고 이평선 돌리는 거 보고 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그렇죠. 지금도 안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시는 뷰가 맞아요. 있을 거니까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패닉셀이 나오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몇 주 동안 몇 달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고 팔고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건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세계의 질서가 변하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그게 가장 그런 큰 큰 틀도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금이나 해야지. 예금할 예금 요즘에 예금 금리 할- 얼마나 줘요 이제? 3% 주나? 2%? 예금하면은 뭐 이것저것 막 그거 붙여야지 뭐 주거래 은행 뭐 이런 거 붙여야지 뭐 3대 4대 죠. 가죠 뭐. 네. 그냥 쓰고 죽자. 쓰고 죽자 지금 그러니까 뭐. 일단 현금이 제일 유리하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쓰고 죽죠 뭐. 한 85세 됐으면은 85세? 80세 됐으면은 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연금 나오잖아요 어차피. 아니 그거 뭐 물가 이렇게 뭐 어디서 뭐 말도 안 돼. 네. 그러네, 한 벌면 20년 쓰고 연금 내야 20년 된다. 쓰고 죽을 정도는 보통 다 되거든. 부자가 아니더라도. 네네. 근데 쓰고 돈 많은가 보네. 한 50억 있나 봐 최소한. 저요? 용돈으로 쓰고 직장을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새콤달콤 사 먹으면 충분히 쓰고 죽을 수 있어. 새콤달콤 옛날처럼 200원 아니에요. 안 돼. 1,000원. 비싸네. 이제 안 돼. 그렇게 먹게 못 살아. 아니 쓰고 죽을 돈도 없다. 아니, 편하게 쓸 정도가 되기에는 인플레가 너무 올라가서 그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은 매년 가만히 있어도 내 자산이 없어진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건 쭈그러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주해야 되는데 분주할 게 별로 없다. 일단 이게 애부터 낳아야 돼. 서포트 안 되면 알겠어요. 그만 좀 얘기하래. 여러분 아니 한명 낳으셨잖아요. 여러 보면 한 5 낳으신 줄 알겠어요. 너 때는 평균은 그때 1.1면 났어. 여러분 이거 봐. 세년째 그 아무도 옛날에 안 하나 했잖아. 나왔으면은 애국자 아니죠. 난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빴어.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 바빴어. 지금이라도. 아이고. 지금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되게 의미 없는 얘기지만 네. 미국이 진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네, 진짜 이거.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지. 트럼프 일기 때도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다 수출하고 지네만 살아남겠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다른 나라 다 거지된 나라 많잖아요. 그때 터키 인플레이션 46%,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80%, 네.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는 이제 관세를 때려가지고 미국만 살고 나머지 다 전쟁에 밀어넣고 다 죽이겠다는 거야. 경제적으로 그리고 진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죽이겠다는 거야. 진짜 나쁜 놈이지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근데 냉철한 게 또 미국의 일관적인 외교 전략이니까. 맞아요. 또
꼬우면 미국에서 태어나든가 뭐 이런 얘기가 미국인 입장에서는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상승 섹터로 가보면요. 오늘 뭐 거의 그 통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네.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와 연관된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 뭐 전부 급등을 했고요. 2차 전지는 좀 몇 거 LG엔솔이나 이런 거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장중에 좀 그래도 꿈틀꿈틀해서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그나마 뭔가 플러스가 많이 보였어가지고 넣었고요. 그다음 모듈러 이것도 이제 이번 주 이벤트에서 일정에 소개해드렸던 건데 어쨌든 모듈러 관련된 종목군들 뭐 오늘도 움직였고요. 그다음 비료 이거 다 같은 산불 연결이죠. 산불 연결고리. 그다음에 바이오 쪽 임상 결과 있는 거, 기술 수출 결과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뭐 AI 소프트웨어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그래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네, 흐름들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는 좀 더 모멘텀이 갈까요?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는 탈출구니까. 그렇죠. 사실 저게 우리나라한테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전에도 그 요거 관련된 테마가 사실 꽤 오래 갔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게 이슈로는 명확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약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이슈 모멘텀으로 돼서 간 것 같고 막상 제대로 진행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대부분이 빠지겠죠. 뭐 정말 관계 있는 몇 군데 빼고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오른 거는 관세가 들어가서 중국이 잘하는 배터리 그게 좀 위기가 온다면 한국한테도 분명 경쟁력 있게 기회는 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2차전지 또 선제적으로 공매도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에이 뭐 지금 안 되겠다 팔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어거지로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닌 이상 사실상 뭐 털려 나올 물량도 없다. 이 정도면은 거의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너무 많이 빠졌죠.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정말 엄청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개인 물량은 웬만하면 안 나올 것 같고요. 예, 뭐 나머지 뭐 공매도나 뭐 정말 업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이제 진짜 아닌가 보다 하고 진짜 한탄하면서 파는 물량 뭐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일단 쭉쭉 내려가긴 쉽지 않은데 이제 대신에 기간을 길게 놓고 보면 야금야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바이오 쪽은 분위기가 어때요 요즘 전반적으로? 바이오는 그 확실하게 이슈가 있는 쪽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BL 바이오도 최근 3거래일 차트 보시면 네. 지수가 엄청 떨어질 때 얘네는 막 상한가 가고 막 떨어졌다 계속 오르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슈가 있는 쪽은 수급이 쏠리는 것 같고요. 대신에 좋은 이슈가 있었다가 조금 소강 상태인 종목군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강한 이슈가 있고 지금 당장 이거 너무 싸. 뭐 혹은 증권사 커버가 너무 세게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우맘님께서 네. 중국은 왜 안 빠지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제가 물어보려다 못 물어봤거든요.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1%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생도 약보합 0.1% 마이너스로 진행이 또 되고 있고 요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관련해서도 뷰가 조금 궁금한데 짧게만 들어볼까요? 본부장님부터. 많이 빠졌어요 홍콩 항생도. 오늘 버틴 거지 며칠 사이에 엄청 빠졌어요. 예. 뭐그 정도라 보시면 돼요. 이게 24,000에서 3월달에 네. 지금 4,000 빠졌으니까 거의 15% 이상 빠졌거든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우리보다 덜 빠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했을 때. 예. 그렇죠. 뭐 이런 뷰는 없어요. 네. 미국과 대항할 만한 네. 국가는 중국밖에 그러니까 없고 그것이죠. 하고 맞아요. 있다라는 그런 뷰는 없나요? 그런 게 비슷한 게 테크 쪽이죠. 홍콩 항생의 테크 이런 쪽이 홍콩 항생은 이 테크가 많잖아요. 20몇 %, 30% 되는데 거기 뭐 BYD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뭐 알리바바 그런 주식이 엄청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알리바바가 11배예요. 샤오미도 40배 간 게 22배예요.
우리 에코프로비움하고 LG 엔소 비교할까요?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비싸다고 통쳐서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업사이드 포텐셜이라는 게 기술적인 거 아니면 잠재를 보면은 사실은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가 아니라면은 그 살아남는 주식이 거기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탄탄하게. 물론 진짜 극단적으로 미국이 또 어떻게 또 보복을 더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정도면은 버틸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저는 그 약간 부양책 기대감? 그게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최근에도 뭐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내수로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로 답을 안 내보낸다고 한다면 그럴 거면은 이제 뭐 대규모 또 부양책이나 그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게 이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대감이 좀 뭐 물론 이제 앞에서 싼 거 이런 것들은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로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았을까 정도? 그 부양 얘기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연초에 1월 달에 맞아요. 그 칭화대 나왔더라죠. 네. 칭화대 무슨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교수가 있어요. 이름 까먹었어요. 거짓말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 거짓말 아니고 네. 이름을 까먹어서 그러니까 네.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 저기 중국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 시골에 있는 시니어들 있잖아요. 네. 60세 이 사람들한테 기본 연금 있죠. 기초 연금 주는 게 17달러래요. 17달러 한 달에. 근데 이거 갖고는 그 경기가 부양이 안 된다. 나이 드신 분들 돈을 많이 써서 기초 연금을 좀 팍팍 늘어야 된다. 라고 17달러인 그거를 얼마나 제시했냐면 국가한테 이 정도 늘려야 된다. 100 몇 달러. 한 달에 100 몇 달러 주면은 경기 살아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올라간 게 17달러가 20불 됐거든요. 2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찔끔찔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나이가 든 사람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연금, 우리 같이 기초연금 같은 걸 확확 주면은 당장에 살아난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하겠어. 돈을 쓴다. 이런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부양 정책에 기대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 버틴 거라면은 그거는 실망할 실망할 소지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만약에 중국을 그런 식으로 들어가놓으면은 지금 좀 더 빠질 때 기다리거나 미국하고 프로그레스 보고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엊그제 그거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제 친구 중국한테 중국 친구 망했다. 그 친구도 주식을 좀 크게 해요. 그 친구 집이 여러 채인데 그 집만 1,000억이야. 그 집 가지고 있는 것만 집 하나가? 여러 개. 여러 개가? 하나가 500억, 하나가 200억, 뭐 이런 식으로 엄청 크게 하는 친구예요. 돈이 많은 친구야.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랑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많고, 왜냐면 굴리는 돈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 친구는 베이징 대학교 또 나왔고, 저랑 고등학교 친구고. 근데 그 친구 얘기하는 게 지금 실업률이 너무 심각한데 공급 과잉이고 지방 정부는 자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건설업으로 조달을 하던 게 지금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이 공급 과잉을 태무를 통해서 다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것까지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중국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하 경제를 해가지고 막 세금 걷고 10년 전 세금까지 추적해서 기업들한테 돈 내놓으라 그런데. 그렇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 경제도 엄청 크잖아.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벌금을 계속 매기고 있다는 거야. 벌금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방 정부가 돈이 없냐. 근데 그 지방 정부가 그 돈을 갖다가 중앙 정부에다가 쏴줘야 되니까 자기들 실적 채우기 위해서는 출혈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막아버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 버티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게 결론인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지방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을 해요. 한 빌딩을 다 써. 근데 거기에 엄청 예쁘고 잘생긴 종업원만 쓰는 거야. 근데 그 종업원이 일주일에 6일을 하루에 15시간씩 일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월급이 80만 원이야.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근데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청년들은 중국에서 상황이 매우 나은 편입니다. 그렇지. 그 정도 나은 편이지. 엄청 나은 편이에요. 그래요? 나머지는 지금 대졸자 28%가 무직이에요. 대졸자 28%가. 중국도요? 중국 2. 전체 30대 이하로 치면 한 40% 되고.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거지.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거지. 유튜브 쇼츠에서 봤어요. 막 젊은 여자가 울면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우는 그 쇼츠도 막 돌아다니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트럼프가 그걸 딱 막아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냐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넘어갈까요? 하락 네. 섹터 보죠. 네. 하락 섹터를 보시면 뭐 거의 다 떨어졌죠 뭐. 근데 오늘 좀 특이점은 엔터가 많이 떨어졌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얘기한 중국을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아, 중국 쪽으로 바라봤을 그러니까 때. 중국 쪽이 좋겠느냐, 저는 그러니까 중국이 못 버틴다에 일단 저는 표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이 만약에 기초 체력이 매우 튼튼해요. 거의 기축통화국처럼 막 세요. 이래버리면은 당연히 장기로 봐야겠죠. 근데 뭐 위안화로 뭐 얼마나 해보겠어요. 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많이 줄여놓은 게 아닐까. 일단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브에 좀 리포트 IBK에서 나왔던 좀 보수적인 리포트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 뭐 이렇게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뭐 오늘 진짜 거의 다 떨어졌죠. 또 뭐 알래스카 LNG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 뭐 일부 종목군들 빼고는 2,000 종목이 넘게 빠졌기 때문에 뭐 거의 대다수의 산업이 빠졌다. 그리고 오늘 지면신문 보니까 PBR 수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50%가 신저가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 저기 상하이는 올랐는데 네. 또 하이브 디오의 JYP 이런 종목들은 또 내리고 떨어지고. 시장이 또 안 좋을 때 저런 종목들은 방어를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근데 하이브는 실적이 안 좋은 그 좋지 리포트가 않았다. 나왔어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그렇죠. 다 리포트였죠. 길어지는 거. 예. 그러니까 변압기, HLB, 미용, 바이오. 궁금한 거 있어요? 어디 하나 믿을 만한 섹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없죠? 네. 변압기 어때? 변압기 사. 변압기? 그래도 전력 하면은 뭔가 변압기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변압기 산업은 너무 좋죠. 근데 지금 많이 안 떨어졌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일단 좀 안 사고 있어요. 조선이랑 방산 계속 사고 있어서 그래서 좀 후순위일 확률이 있다. 맞아요. 훌순. 네, 밸류는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째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이슈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내에서 이게 섹터가 좋다, 상대 좋다, 좋은데 네. 우리나라 섹터가 우선순위에 있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 할 때는 글로벌 피어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피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게 우리랑 비교한 게 우리가 한 30% 디스카운트였는데 그 주가가 이렇게 30% 빠졌어. 그럼 우리가 바로 빠지지 않더라도 버티다가 빌미가 되면 어이 우리 관계가 좋아졌지? 대한민국 별거 없잖아. 그러면 빌미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뤄졌다, 뭐 실적 애매하다. 그러면 오늘 좀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야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섹터적으로 이거 편해라고 가져왔는데 글로벌 피어 보니까 글로벌 피어가 빠져갖고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 정했어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고민하고 고민 중. 네. 뭐 있긴 있나 보네요. 후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있어요? 저요? 네. 어마어마한 거 가져왔죠.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걸? 맨날 어마어마해. 아니야. 이 생각은 나밖에 못해. 와. 이따가 네. 4시 20분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어디 가지 마세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특징 좀 볼까요? 네, 특징주는 이게 저는 요거를 오늘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컨센서스 상향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불확실성 확대, 그다음 예상치 하회 전망, CJ제일제당도 실적 부진 전망, 진에어 실적 부진 전망, 하이브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 전망, 실적이 다 안 좋은 내용들이. 근데 오늘 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헷갈리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하향으로 많이 들고 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도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한 10개인가 나왔어요. 상향만.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좀 엇갈리는 시장일 거고, 확실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이 되는 걸로 선택을 해야 돼요. 똑같이 싸다고 한다면 네. 지금 지금 실적 중요하고 다음 실적까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달아 좋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널도 저거 개별 종목 분석하기 되게 애매할 거예요. 왜냐면 종목 자체가 좋더라도 시장이 가야지 또 목표가를 가는 거니까 밸류 때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월급 받고는데 해야지. 그러니까 뭐 엇갈리는 게 좀 있으니까. 엇갈리죠. 저런 것들이. 예, 오케이, 엇갈리긴 알겠습니다. 하죠. 대한항공, 제이제당, 진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안 한 거 있을까요? 뉴스가 아니요, 이거 국채도 했고 네. 국채도 얘기했고, 이거 통상본부장이 조선 알래스카 LNG를 이제 협상을 할 거다. 요거니까 이제 요런 내용까지 전화 내용에다가 요거까지 붙어줘서 여기 오늘 요 조선이랑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 요거까지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완전 테마성이라. 그렇네. 협상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거는 브리핑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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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시작 안 없어요. 했으니까. 네. 예. 저런 게 좀 답답하네. 그러니까요. 내용을 좀 알고 싶어.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4시 9분 지나가고 있고요. 쉽지 않은 시장. 오늘 뭐 좀 두서없이 떠든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로 두 분 오늘의 한마디 그림을 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저는 요렇게 그려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다? 없어 보이는데 저기. 이게 저 끝에 있네. 저 끝에. 원래 이게 산 올라갈 때 보면 되게 네. 계단이 가파르게 있는 코스가 있잖아요. 네. 참 청계산에서도 막 그런 코스가 있고 한데,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올라갈 때 생각을 해보면 계단이 너무 끝도 없이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그만큼 상쾌하고 또 좋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힘든 코스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 과정이 사실 쉬우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돈을 버는 행동이잖아요. 돈을 버는 행동이 너무 행복하고 쉽지만은 않겠죠. 그러면 온 세상이 다 부자고 온 세상이 다 행복하겠죠. 네, 그러진 못하니까 좀 힘들어도 우직하게 자신의 시나리오 잡고, 또 절대적으로 싸다는 생각이 들면은 계속 야금야금 모으고 하다 보면은 좋은 또 하루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하늘을 막 먹먹하게 안 그리고 네. 좀 약간 구름이 있어서 좀 잘 안 보이고 뭔가 미래도 좀 불투명한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이 이 계단이라는 길을 쫓아가다 보면 천국의 계단. 천국의 좋은, 계단. 그렇죠.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앞만 보고, 내가 투자한 종목만 보고, 뭐 남들 떨어지는 거 상관없고 남들이 얼마 버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내 계좌, 내 상황, 나에 맞는 투자 전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격, 요것만 잘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건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내려올 때는 쉽겠네요. 근데 지금 이걸 보고도 많이 기준이 다르신가 봐요. 왜요? 어이쿠 많이 내려왔네. 힘들다. 더 내려가야겠다. 주식으로 비해서 이렇게 하시면 더 내려가야 되겠다. 아이고 많이 내려왔다. 힘들다. 소가 좀 당황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지네. 이 정도로 왔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내려가지잖아. 나 저기 하늘 위에 있었는데 소가 당황하는. 무비워크야? 관점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힘내시라는 관점에서 보노님이 또 이런 그림을 또 준비해 오셨고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네, 오늘 한마디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림일까요? 아니면 글입니다. 그림. 네네. 글. 글. 예. boys will be boys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화제가 됐던 건데 그 앨런 머스크가 피터 나바로라고 그 백악관 그 경제 제조 관련된 이렇게 고문, 이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막 바보, 멍충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원색적 비난을 했거든요. 그렇죠. 머스크가 벽돌보다 더 멍청하다. 멍청하다. 그렇죠. 한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20대 그 여자 있어요. 백악관. 내가 한 게 아닌데. 뭔 소리야? 공사하나 봐요. 밖에서 나오는 소리 같습니다. 철컥철컥. 네. 왜? 네, 그 말씀 끝나면 선물이 좀 급반등하는 것 같아서. 네. 오케이. 그래서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백악관 대변인 여자가 있거든요. 있죠. 이 96년생? 예, 어린 아가씨가 얘기했어요.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스파링하고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겠네? 계속 시끄럽겠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반대 말을 집어넣고 있어요. 미국은 원래 그래. 미국이 원래 이런 나라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그렇게 원래부터 관대하고 모든 사람에서 시혜를 베풀고 이런 시대는 그런 이론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over.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원래 그러다. 그런 애들이다라고 보시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좀 기다리시면 뭐 금방 또 바뀔 수도 있고 금방이 아니더라도 이게 뭐 3개월, 6개월 설마 그렇게까지 갈까요? 그러기는 아니나 보니까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의 질문이 그거였죠. 머스크와 나바로가 관세를 두고 너무 과하다 아니다 이 정도 해야 된다라고 말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랑 행정부는 여기에 국민들이 좀 혼선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걱정하지 않냐. 그랬더니 원래 boys will be boys 해서 원래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그런 싸우는 거지라고 했는데 저는 저 대답 자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적절하지 않지. 예, 걱정하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배가 지금 대박이 되면 몇 나라가 목숨이 걸렸는데 boys will be boys는 너무 무책임한 대답이죠. 그래놓고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넥스트라고. 그 여자분이 말은 엄청 잘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묻는 질문하는 사람도. nasty ques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Nasty question, right?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현 본부장님의 인사이트 듣기 전에 요거 네. 광고만 하나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민트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봄이 왔습니다. 요런 롱슬리브 입고 또 나가셔서 라운드 티셔츠로 피크닉을 가셔야 되는데요. 라코스테 저희가 라운드 티셔츠랑 카라 긴팔 티셔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어느 때나 다 입을 수 있는, 매칭할 수 있는 옷이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남녀 공용 롱슬리브 라운드 티셔츠입니다. 모델명은 TH3273이고요. 베이직한 무드가 살아있는 긴팔 티셔츠입니다. 해외 아울렛 병행 수입된 정품 제품이고요. 퀄리티 확실히 보장됩니다. 지금 민트가 입은 게 그린이고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화이트, 블랙, 그린, 네이비. 제가 입은 게 네이비요. 네, 제가 입은 게 네이비. 4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넉넉하게 사이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한 치수 작게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요. 민트 이게 무슨 사이즈? 저는 S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안에 이렇게 셔츠. 셔츠를 같이 입었거든요. 전 그러니까 좀 어울린다. 더 따뜻하고 뭐 벗고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엄청 편하네요. 환절기에 딱 좋습니다. 네. 그래서 유행 없이 오래 입을 수 있는 베이직 아이템. 옷 자체는 뭐 어떤 매력이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네. 가격이 매력입니다. 요게 원래는 103,400원인데 저희가 89,000원. 와. 오. 이것보다 더 할인해서 진짜? 59,000원. 오. 라코스테 라운드 티를 어디서 59,000원에 정품으로 사요? 6만 원도 안 되게. 와. 말이 안 되지. 네, 그래서 103,400원짜리를 네. 59,000원에 가지고 왔고요. 김정일 본부장님이 아까 들고 계신 거는 남녀 공용 카라 긴팔 티셔츠입니다. 카라 티 한번 이쁘게 들어주세요. 이쁘게. 이렇게. 이쁘게. 오, 오케이. 이건 진짜 기본템. 기본템. 무난하게 모델명은 L1312-51. 깔끔한 카라 넥 그리고 소매 포인트가 돋보이는 디자인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화이트고요. 네이비 레드, 와인 블랙 이렇게 5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녀 공용 사이즈 구성이고요. 봄 시즌 단정한 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비즈니스 캐주얼도 좋고 출근 룩 좋고 데일리룩 깔끔하게 하는 것도 좋고 네. 특유의 라코스테 고급스러운 소재감과 핏 요게 매력적입니다. 여성분들은 한 치수 작게 주문하시면 좋다고 하고요. 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라티가 13만 원인가 14만 원인가? 꽤 있어요 가격이. 13만 원이네. 네. 근데 원래 판매 금액은 10만 8천 원인데 네. 3% 특별가 7만 8천 원. 오. 18,000원. 괜찮네. 이렇게 괜찮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라코스테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고요. 더보기란에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장 선물 관련해 가지고 에이 다시 빠졌어요. 다시 빠졌어요? 왜냐면 근데 마이너스 0.6, 0.7 막 요거 하다가 플러스 0.7까지 둘 다 막 올라갔거든요. 순간? 네, 순간. 그래서 찾아봤는데 뭐 중국에서 고위급 뭐 이제 간부들이 모여서 뭐 회의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했는데 뭐 지금 결과적으로 떨어진 거 보니까 여기 안에서도 뭔가 찌라시가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휙 올라갔다가 또 휙 빠지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이틀 전에 제가 월요일 날 제가 밤 11시 좀 넘었을 때 그 방송하고 있을 때 진짜 온 세상이 초록초록이 네, 진짜 네. 1, 2분 만에 시작했지. 됐었거든요. 바로 나왔지. 예,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좀 집중해서 봤는데 네. 그냥 오늘보다 미국이 덜 빠지면 돼. 그러니까 변동성이 줄면서 덜 빠지면 그거 갖고 내일은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게요. That's more than enough. 그리고 아까 뭐 우리가 방송 전에 보노님께서도 말을 해주셨지만 네. 내일 또 그 옵션 만기, 옵션 만기. 옵션 네, 네. 만기. 위클리인가요? 옵션 네. 만기. 네,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인사이트 한 3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한 꼭지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꼭 해주시겠습니까? FOMC 위원들 의견, 삼성전자 어떻게 뭐 두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민트가 골라볼까요? FOMC 그다음에 삼성전자. FOMC 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의견. 삼전. 네. FOMC. 네, 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FOMC 의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제목의 그 리포트 내에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어느 증권사에서 그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 맨 위에는 물가 상승률이죠. 확 올라갔죠. 물가 상승률인데 그 기대치가 80까지 올라갔고 네. 성장률은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을 FOMC 위원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 뭔 얘기를 하려냐면은 결국은 파월 푸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리면 결국은 한다. 하는 건 6월 달에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5월 달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정도가 고비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안 나오면 그때 한번 더 빠질 수도 있죠. 요거 그 정도 데이터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사실은 나쁜 얘기가 리포트에 뭐 나왔어요. 뭐 미리리스 이런 거. 이게 NH 리포트인데 제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주인공의 부재.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주인공이 부재하다. 미국은 부재하고 미국 대신에 유럽하고 중국은 한계가 있고 소프트 데이터는 하드 데이터 내려갈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부 의견차 페드도 갈등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염두에 두고 있고 나쁘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해석하면서 그래서 주가 다 대충 반영된 거 아니야? 만약에 그래서 하드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는 게 확인되는 순간 예. 이렇게 될까 봐 빨리 확인되면 좋거든요. 4월달 데이터가 5월달 되고 뭐 그러면은 그때는 푸시 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미 마음속에는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정도입니다. 근데 요거 리포트 저도 오늘 장중에 읽고 저도 제 채널에 올렸는데 좋습니다. 되게 괜찮아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딱 중요한 그림만 잘 꼽아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제목이 뭐라고요? NH 거에서 나온 간단합니다. 주인공의 부재? 네. 이게 결론이 뭐예요? 저게 주인공의 부재라서 조심하는? 쉽지가 않다. 쉽지 않다. 저는 근데 다른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하드 나빠지고 네. 그 스태그플레이션 의식을 하고 있다 하면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결국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파월 푸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번 달은 아니죠. 다음 달은 막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여만 어떻게 버텨보자. 근데 그때 얼마 빠지느냐. 그것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NH의 이 전략 담당자는 다소 약간 그 뉴트럴 투 약간 언더웨이트. 원래 스탠스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파월풋 제가 오늘 좀 많이 시니컬한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파월풋이 나오는 게 네. 반짝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까? 이 상황에서? 안 될 수 있죠. 반짝을 해서 했을 때 팔고 나오든지 포트폴리오 바꾸든지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2300에서 뭐 어떡하라고 2200에서 2420이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구장창 계속 내려갈 것이냐 그러지는 않게 만드는 뭐 계기가 뭐 그런 거. 그 파월풋이 나오면은 언제 나와요? FOMC 하려면은 지금 한참 좀 FOMC는 남았잖아요. 5월, 6월, 그러니까. 5월 달이니까 5월 달에 하기에는 4월 달 데이터가 그렇게 뭉개질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좀 기다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저렇게 물론 뭐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물가가 저 상황에서 스태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바로 그냥 저렇게 그거를 경기 예를 들어서 쓸 수가 있나? 1, 4분기 GDP 그러니까 인플레보다도 인플레는 뭐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데 GDP 넘버가 진짜 마이너스 한 1% 나오는 거야. 1분기가 언제? 4월 말에 나오거든요. 네네네. 잠정을 하든 그거 가지고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미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지금은 몇 주 남았단 말이에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네. 쉽지 않어.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할까요? 네네. 네, 지금 됐습니다. 23분이어가지고 네네, 뒤에 하십시오. 또 광고도 네네. 있어서.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명박대전은 계속됩니다. 네. 수익을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명박. 빠바바바바바. 떼죠. 네.
현재까지의 상황 혹시 자료가 준비된 게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ISC를 뺐고 네. 민트는 한국전력을 가져갔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국전력이 0.2%로 오늘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올랐습니까? 약간 올랐네요. 강보합. 강보합이네요. 똔똔이네. 편입가가 22,450원인데 네. 오늘 종가도 22,500원이니까 저는 ISC가 오늘 마이너스 4.3%였는데 네. 빼기를 진짜 진짜 잘했어요. 잘했네. 안 뺐으면 네. 뒤집어요.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0.7 대 0.2. 요런 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선방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야. 나쁘지 않은. 이게 장 어디네요. 빠지네. 네. 자, 그러면 민트 씨 네, 저는 어떤 종목을 편입하시겠습니까? 오늘 수요일.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두 분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약간의 힌트를 주셔가지고 뭐예요? 이 두 종목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ABL 바이오입니다. ABL. 오. ABL 바이오 일단 너무 추세가 좋아. 그리고 지금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지만 외국인이 오늘도 샀습니다. 제일 많이 베팅한 종목 당연히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ABL 바이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ABL 바이오를 첫 번째로 정했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인터. 네. 딱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 근데 비슷해. 포인터는 오늘 많이 올랐어. 한 6%대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쪽은 그쪽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함께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포인터랑 ABL 바이오. 어떤 게 목요일, 금요일을 봤을 때 더 나을 것인가? 네.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짧게만 코멘트 들어보자면 보노님부터. 일단은 오늘 그 알래스카 관련된 쪽이 다 상한가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는 연속성이 가질 것 같고 동양철관이 지금 800만 주가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미국장이 오늘 되게 좋게 끝나면 또 테마주가 약간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만약에라도 오늘까지 빠지면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얘네처럼 가볍지 않기 때문에 막 엄청 급등은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뭐 포인터 같은 경우 3%에서 4%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럼 뒤집어질 수 있죠. 뒤집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ABL 바이오는 지금도 싸다라는 밸류적인 평가도 받고 있죠. 그리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저는 알테오젠 초반의 스토리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은요? 저는 포스코 인터가 조금 더 안전하면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ABL 바이오 좋죠. 기세가 네. 있으면 더 갈 수도 있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어제 오늘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미국장이 만약 다른 종목으로 오른다면은 그러면 이 신호에 나올 종목이 어디인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그냥 안전빵으로 포스코 안전빵은 아니고 둘 중에 고른다면 포스코 인터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설문조사는 250분 정도 지금 네. 투표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 ABL 바이오가 54%,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46%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막하예요 지금 왔다 갔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명행의 네, 그 종목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뭐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자, 1번. 1번. 네.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오케이 기본 전세가 2번. 그렇기 때문에 이슈 있는 쪽으로 수급이 몰릴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이슈냐? 무슨 이슈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예. 요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장에서 반영이 될 건데, 네. 무엇이 나올 거냐? 그랬더니 구글 에이전트 스페이스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제미나이의 고급 추론, 구글 검색, 기업 데이터, 에이전트, 뭐 이런 거를 전문 지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이쪽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네이버랑 카카오는 최근에 좀 센티가 좀 안 좋았죠. 기술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 AI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뭐 1조 이상, 뭐 2조 이상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그건 없죠. 시총이 2, 3천억밖에 안 돼서 편입을 못 해요.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거 하면 완전 그냥 압살해버릴 수 있거든. 압도적 승리? 룰을 지켜가면서. 근데 룰을 지켜야 되니까. 룰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를 그래도 노려볼까 싶은데 시장이 안 좋으면 3전 하이닉스가 대표로 빠질 것 같고 그래도 요게 있으니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민이 좀 돼요. 어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것 뭐 같네. 하이닉스가 또 만약에 지금 미국장이 어쨌든 미선물이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요게 본장에서 끝나주기만 하면 하이닉스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종가 편입이니까 한번 좀 힌트를 한번 답안지 봐볼까요? 지금 하이닉스가 종가 대비했을 때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해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졌네. 이 와중에 하이닉스? 암살자님 내가 감사합니다. 증명해. 또 하나는 뭐예요? 하이닉스랑 뭐 시스템 반도체인데 뭐 다른 거 추천해 주실 거 있어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1조 이상인 걸로. 하이닉스 나쁘진 않은데 아까 뭐 아니면 뭐가 있어서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오늘 또 더 빠진데 얼마나 빠질까라고 싶은데 아까 지금 뭐라 했죠? 포스코 인터하고 랑 ABL 바이오. 뭐 하기로 했죠? 둘 중에 ABL 아직 안 정했죠? 네. 그거하고 비교하려니까 좀 까리까리 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저는 이건 결정하겠습니다. 뭐요? AI 반도체랑 그런 테마주들이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장을 응원하는 마음을 마음에서, 담아서 SK 하이닉스 사겠습니다. 좋다. 이길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겨. 아니에요. 근데 이길 수도 있어. 더 불안하다. 왠지 제가 이길 수도 있어. 옆에서 뽐뿌질하니까 나를 함정으로 넣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해. 이길 수 있다니까. 이거 딴 걸로 바꿔드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잘 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이닉스 사기는 사겠습니다. 네. 이게 또 구글 클라우드 별게 없어가지고 반영 안 될지도 몰라요. 아니 그거 다른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무슨 이든 간에.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50%의 재료와 50%의 운빨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민트는요? 저는 시청자분들을 따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겠습니다. 포스코 인터. 50대 50 됐네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럼 우리 본부장님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인터.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터 오늘 종가로 편입하는 거죠? 네. 오늘 종가로 편입하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종가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또 속보가 또 나왔는데 중국에서 미국 무역 제한 조치 대응하는데 확고한 의지가 있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 끝까지 맞설 것. SK 하이닉스 편입. 그냥 숙이고 들어가. 뭐 없어 싸워봤자. 아유 미치겠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이 주변 국가의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당연히 자기 편 만들고 싶으니까. 그럼 우리나라한테 좀 뭔가 우리 그랬다가 미국한테 중국 맞으면 우리 작살나는 거야. 속마음이 그래도 지금 중국 편 들었다가는 우리가 다 같이 도매고 죽어.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와 하이닉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이 가지고 네. 갑니다. 완전 그대로 가져가고. 시장이 안 좋아야 이기겠네. 나는 시장이 좋아야 이기고. 그렇죠. 약간 경기 방어주랑 맞아. 약간 그런 식이지. 맞지. 고사를 지내네. 떨어지다. 냉정하게 2천 바라봐요. 깨면은 아니. 해제를 지르게. 야 2천 깨졌다. 한국전력. 내일 장이 안 좋으면 네. 한국전력도 못 갈 수 있어. 몰라 사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도 지금 수요일까지 고생이 진짜 많으십니다. 조금 더 보수적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